너를 위해 역대급 오답률 기출만 골랐어. 자,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고요. 지금 요 강좌는 수능 영어 듣기 파이널 강좌입니다. 지금 뭐 제목에서만 딱 봐도 어떤 강좌인지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 듣기의 정답률이 낮아지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을까?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모르는 친구들은 뭐 낮아져 봤자 7, 80, 70%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듣기가 역대급으로 정답률이 낮아졌던 유형들을 좀 보시면 40%대부터 60%대 사이에 들어오는 듣기 기출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요거를 숫자로 좀 전환을 한다라고 하면 수십만 명이 틀렸던 듣기일 텐데요. 요거를 우리가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요런 정답률이 낮은 듣기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평가원의 변수를 정확하게 짚고 또 어떨 때 정답률이 떨어지는지를 분석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정답률이 40%대에서 60%대의 문제들이요. 뭐 듣기의 난이도가 갑자기 막 뛴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 근데 패턴이나 어떤 그런 평가원이 냈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약간의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수능 당일날 혹시라도 영어 듣기에서 내가 놓칠 수 있는 또는 간과할 수 있는 평가원의 변수를 읽어내지 못해서 틀릴 수도 있는 왜냐면 듣기는 한번 놓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내가 미리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강 대상은 뭐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을 들었을 때 그냥 본인이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가 완벽하게 지금 딱 자신감이 있는 건 아니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안 들리는 경우도 가끔 있어. 100% 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문제를 맞추기는 맞춘다. 좀 불안한 친구들, 본인이 잘 알 거야. 뭔가 좀 불안해. 이런 친구들은 일단 듣기에 있어서 평가원이 조금이라도 어떤 변수를 주거나 좀 패턴이 틀어졌을 때, 그럴 때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수강 대상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듣기를 흔들림 없이 만점을 받고 싶다. 이런 친구들. 흔들림이 없어야 멘탈이 유지가 되죠. 사실 우리가 듣기라는 시험 자체를 그냥 뭐 독해랑 비했을 때 난이도 좀 쉬운 편. 그럼 뭐 듣기는 쉬워 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듣기는 우리 친구들이 독해와 함께 병행을 하면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듣기에서의 그 영향이 독해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듣기와 독해를 분리해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듣기를 내가 어느 수준까지 대비를 할 것인가 이거는 진짜 고민을 잘 해보셔야 돼요. 듣기 때문에 뭐 등급이 떨어졌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듣기 때문에 멘탈이 흔들린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나의 지금 상황에 맞게 내가 듣기가 정말 자신이 있는지 듣기를 정말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수준인지 요거를 꼭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듣기에 대한 불안과 긴장이 좀 있다 이런 친구들은 약간 내가 혹시라도 놓칠까 봐 이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라고 하는 상황을 이 강좌에서 모두 볼 수 있을 겁니다. 평가원에서 이렇게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요. 자, 근데 이제 뭐 그 이상으로 더 해야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지노선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2번에 해당하는 친구들도 추천드리고 평소 듣기에서 가끔 실수해요. 이런 친구들한테 듣기 딱 좋죠. 가끔 실수하는 거 가끔. 그러니까 어떨 때 실수하냐면 우리 아까 봤었던 정답률 막 40%대 50%, 60% 이럴 때 틀리는 거야. 자, 요런 친구들에게 그런 문제들만 싹 모아서 풀 수 있는 강좌니까 이게 지금 뭐 시중에 이런 뭐 교재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또 오답률만 모아서 있는. 그래서 요거는 정말 딱 컴팩트하게 지금까지 역대급으로 듣기가 낮은 정답률을 보였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평가원이 어떻게 냈는데 그 학생들 어떻게 반응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분석을 한다라는 거고요. 예, 평가원의 변수가 늘 걱정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가끔씩 우리가 학평 369 이렇게 보고 뭐 369 그 외에도 이제 뭐 교육청 것들 뭐 평가원 것들 이렇게 다 풀다 보면은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 평가원에서 뭔가 이거 바뀐 것 같아요. 뭐 좀 이게 좀 기조가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고
네. 그런데 이제 평가원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요. 이제 평가원에서 아무리 변수를 둔다고 해도 그런 어떤 틀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 평가원이 막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읽고 대비를 하자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 구성을 보시면은 모두 40%에서 60%의 기출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막 분석을 해드렸어. 그러면 이제 그 분석한 거에서 끝이 나버리면 이게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필기를 하고 이렇게 배운 것 같긴 한데 실제 듣기에서, 실전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을까? 이게 좀 확신이 안 설 수가 있죠. 그래서 요런 지금 유사한 난이도의 그런 유사한 이유에서 틀렸던 거를 유사한 문제로 좀 풀어볼 수 있게끔 추가 문제를 이렇게 좀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기출은 아니고요. 유사 기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같이 풀고, 그리고 뭐 요거는 함정 변수를 미리 파악하고, 그리고 교재 없이도 수강은 가능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문제 화면 틀고, 그리고 음원까지 바로 틀어드릴 거기 때문에 교재 없이도 들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좀 추가로 문제를 풀고 싶은데요. 이런 친구들은 제가 정답률 70%대 있는, 그러니까 70%대까지의 그 문제들을 교재에 추가를 할 거니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80%에서 90%로 넘어가는 것들은 너무 쉬운 문제들이고, 만약에 이전에 유형편을 들었던 친구들, 실수 잡는 유형 전략 영어 듣기를 들었던 친구들은 거기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70% 중반에서 80% 사이의 유형들만 구성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요 70%대 문제는 70% 중반까지, 그러니까 70% 초반, 그리고 간혹 이제 60% 후반, 요 사이에 있는 문제들 있죠. 요 사이에 있는 문제들로만 추가 기출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평소보다 난이도가 좀 올라가서 정답률이 좀 떨어지는 그런 유형들, 그런 문제들만 모아서 풀 수 있는 그런 추가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교재는 이렇게 필요하시면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OT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